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제가 댓글 사진을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어디 영상에 댓글에 달려 있었던 거냐면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던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뭐냐면 어제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제 영상 올린 것 중에 제목이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재테크 관련 이야기.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아마 그 내용이 있어요. 돈도 얼마 못 버는데 뭐 휴대폰은 좋은 거 사고. 아, 네, 가능합니다, 채미님. 네, 지금 가능해요. 바로 적어주세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그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월급은 적은데 그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한다. 차도 막 차도 몰고 뭐 커피도 마시고 테이크아웃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배달 음식 매번 시켜 먹고 휴대폰은 최신형에다가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댓글이 달릴 수가 있지? 해당 댓글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분의 신상을 위해서 제가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영상을 찍게 되면 이분한테 공격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삭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뉴스님이 댓글 하셨는데 붕어 형님은 항상 차를 사는 것은 거의 죄인이나 범법행위를 한 사람처럼 얘기하시는데 차를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아, 제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자동차 운전자분들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가지고 제가 죄인이나 범법행위를 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쉽게 말해 난 범죄자라 얘기하는 거라잖아. 차 운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범죄자라고 범죄인이랑 똑같이 본다는 말이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차를 무리하게 구입해가지고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모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면 차를 사는 걸 좀 늦춘다거나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차 구입을 좀 미뤄야 된다. 돈을 모으거나 차려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 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그리고 나는 문제라고 얘기하기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거고 그 차값을 감당 못 해가지고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다. 그걸 가지고 카푸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외차 사가지고 어떻게 여자나 꼬시려고 하다가 젊은 마음에 객기 부리다가 정말 골로 간 사람들이 있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잠깐만 여러분 들었잖아요. 네, 수강생님 뭐세요? 들었잖아. 이게 죄인이나 범법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나 범법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저 사람들 범죄 저지른 범법행위 저지른 그리고 어떻게 범법행위 죄인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언제 도로 위에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라 얘기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차가 없으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땅에 있어 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차가 필요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차가 없으면 안 되죠.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고도한 발전을 이뤄내고 지금의 위치까지 간 거는 이 자동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 경부고속도로 완성되면서 물류나 교통이 굉장히 활발해져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발전을 했고
거기에 따라 자동차 공연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외 수출해가지고 많은 외화도 벌이했고 나름의 부국 감경 이렇게 한 게 이 자동차예요. 내가 설마 이걸 모르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하죠. 아니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어? 필요한 사람들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 뭐 화물 일하시는 거 버스 기사분들 그런 분들은 개인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물차나 버스 하시는 왜 그러냐 하면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대가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일러요.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줄게. 버스 기사분들은 개인차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5시나 5시 반 정도에 첫 차가 하잖아요. 그분들 이제 자기들 이제 뭐야 운수회사 와가지고 한 4시나 4시 반쯤에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나서 자동차 정비하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4시 언저리에 거기 도착을 해야 돼. 그러면 대중교통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버스 여객이나 운수회사가 멀리 있어요, 여러분. 차고지가 아시죠, 여러분? 버스 차고지가 굉장히 외딴 곳에 있어요. 일반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시가지에서 굉장히 멀어진 곳에 그 차고지가 있단 말이에요. 버스 회사 차고지가. 그럼 거기까지 걸어갑니까,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버스 기사분들 15시간 15시간, 16시간씩 하루 운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꼬박 걸어간다, 자전거 타고 가요? 아니잖아. 차 있어야 되잖아. 맞죠? 화물차 기사도 차 있어야 돼요. 왜냐? 뭐 차를 집이나 정박할 수 있겠지만, 보통 화물차가 일반 주거지에 정박을 못 해요. 차체가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차를 못 대요. 화물차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물차. 대면 민원 들어와요. 한국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 같은 데도 화물차 못 대요. 더 붙더라. 그럼 그분들 차 어디 되는지 아세요? 어디 저기 구석 같은데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디 구석땡 같은데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보니까 화물차 하시는 분들 거기 차 대놓고 자기 개인차 해가지고 그 차로 퇴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화물 일하실 때는 언제 내가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거 외에도 차가 필요한 일을 많아요. 뭐 영업을 해야 된다든지, 영업이란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차 제공이 안 돼요. 영업을 뭐 발로 뛰면서 영업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영업에 중요한 게 속도 아닙니까? 배달 같은 것도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출퇴근거리가 먼 곳, 출퇴근거리가 굉장히 먼 곳은 차가 필요하죠. 차가 필요하죠.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중교통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가 대중교통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고 하면 뭐 대구 뭐 수성구에서 현풍까지 간다. 버스로 가기 힘들어요. 지하철도 안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로 가야죠. 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분들까지 범법행위 죄인이라 얘기했어? 그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사람들 차를 사야 돼. 당연히 사야 되죠.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차가 당장 있을 필요가 없는데 당장 출퇴근이 가능하고 굳이 차가 없어도 나중에 돈 모아서 사도 되는데 굳이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그렇게 차를 탄 사람들, 차를 이제 구입한 사람들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고 하는 거다. 나중을 생각하면 차는 정말 필요하거나 돈을 모았을 때 일시불로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차를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보다 캐피탈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캐피탈 이자가 엄청 높거든요. 이자가 한 5% 6%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엄청 손해예요. 보통 자동차 구입할 때 이제 할부로 사는 사람들은 캐피탈을 통해서 하잖아요. 캐피탈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걸 완납하면 굉장히 손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 드냐면 차라리 차 구입한 시기 뒤로 미뤄가지고 돈 좀 모으고 난 다음에
일시불로 사는 게 더 이득이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저는 차가 아예 필요 없다. 대한민국 차 있는 사람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차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차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차가 당장 필요하지 않고 뭐 차 말고도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많은데 굳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번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지 않았어. 내가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상에서. 그 영상에서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한 적 없어요. 뭐 다른 소비 습관도 문제가 싼 것도 많이 사고 휴대폰도 비싼 거 쓰고 이것짜지 남들 쓰는 거 다 쓰려고 하는데 거기엔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지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정작 나한테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려면 내가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파악하고 나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줄여야 된다. 그래야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싼 거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돈을 모으는 것이다. 싼 거 많이 사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싸게 샀다고 이득이 아니다. 안 사는 게 이득이다. 제가 어제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 반응이 나왔는지 정말 신기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듯 저를 몰아세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차 사는 걸 죄인이나 범법챙이처럼. 그리고 난 항상 여기 보면 항상이나 얘기했어. 항상. 내가 언제 항상 얘기했어? 내가 뭐 월화수목 금토일 맨날 이런 얘기했습니까? 맨날 자동차 가지고 얘기했어요? 썰 풀 때 자동차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썰할 때도 자동차 관련 얘기만 주요장창 했겠냐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차 가진 사람도 많고 자동차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아쉬워서 뭐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 안 그래요? 참, 내가 차를 사지 말라고 했어요? 차를 아예 사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 차 사지 마세요. 차 사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다 범법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난 의외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평소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이 댓글을 다신 분이 그런 마음 을 먹었던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화가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어떤 썰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굉장히 확대 해석해가지고 와전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와전을. 네, 와전을 심하게 해요. 나는 차사 준비가 안 되고 수익이 괜찮지 않고 아직 젊으면 젊고 아직 뭐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차를 안 사는 것이 낫다. 차를 사면 그만큼 돈을 못 모은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사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사지 말라고. 아니 뭐 내가 내 돈도 아닌데 어떻게 사다 사지 마라.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어차피 차 사는 거 여러분 돈으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사는 거죠 뭐. 그리고 내가 뭐 차 사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사는 사람 살 거잖아. 사는 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뭐 차 사는 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게 뭐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판받을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지. 이 차라는 게,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가계에서 지출 항목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차 살 때 솔직히 손이 덜덜 떨리잖아. 우리가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큰 돈을 지불하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라고 여러분 그냥 홧김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거 좋네 사야지 해가지고 차 삽니까? 아니잖아요. 차 살 때도 동정보를 굉장히 따져가면서 옵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걸 얼마 정도 모실 수 있을까? 어떤 차가 더 뭐 주행이 좋을까? 막 여러 가지 영상도 보면서 따져가면서 이거는 뭐 옵션 추가하면 얼마나 들까 하면서 맞잖아요. 색깔도 어떤 게 괜찮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시간도 많이 들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 결정해가지고 차도 바로 나옵니까? 여러분 차 사면 바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 그 전시용이 차가 아니면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차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내 원하는 차 구입하려면 굉장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차를 얻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 좋아하고 한다 하더라도 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차를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 경제적으로 리스크로 따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구입할 때 그 이제 뭐 중형차로 하더라도 2,500에 사면 만들잖아요. 그 큰 돈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차 사면 그걸 끝납니까? 보험료도 있고 차 사면 뭐 시트나 이런 것도 사줘야 되잖아요. 뭐 방향제나 뭐 오디오도 어떤 거 달지 뭐 거기서 추가 비용 발생하고 운전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뭐 기름값이나 뭐 차 연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다 추가적인 돈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동차라는 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끝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차, 더러우면 세차도 해줘야 되고, 타이어나 이런 게 뭐 혹시나 뭐 빵꾸 난 거 없는지 수시로 좀 체크도 해야 되고, 연료나 요소수, 워시액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어? 그러니까 이게 차 운전하는 것도 차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잖아. 맞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세차하는 것도 이게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어?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걸 왜 내가 나쁘게 보겠습니까? 어? 왜 그걸 내가 나쁘게 보나요? 대한민국이 자동차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핵심 산업이 뭐 반도체, 철강,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넘버원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 중에 넘버원은 자동차예요. 난 반도체보다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동차가 없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도 못하고 왔다 갔다 못했어요. 교토령이 발달하지 못했으면 배달이나 화물도 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내수 경기를 책임지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반도체야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자동차는 꾸준하잖아, 여러분. 꾸준하잖아. 앞으로도 꾸준해야 되고. 이 자동차 경기가 박살 나버리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당장이라도 며칠 만이라도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뭐, 인력거 타고 댕깁니까? 그러면 씨, 보따리 메고 말 타고 댕겨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음? 그, 뉴스님, 저한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님이 뭔가 좀 확대 해석을 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네, 확대 해석을 하셨어요. 제가 자동차 사는 것은,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데 자동차 사는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른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돈도 없는데 외제차 지르고 하면 나중에 그게 어마어마한 나의 어떤 채무가 될 것이고, 그게 나를 옥죄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파탄난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엔 돈을 모아서 살아. 일시불로.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됐을 때 차를 구입해라. 그렇게 구입해 늦지 않다. 그리고 사다 가다 보면 차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 차를 살 만한 능력이 되고, 뭐 하나 돈도 있고 하면 사야죠. 사야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굳이 차가 필요한 경우보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차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막 시내권에서 내가 출퇴근하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차가 거의 필요 없잖아. 뭐 경찰 소방을 제외하면 차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나 뭐 구청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가지에 있으니까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공무원은 뭐 구급이 임명되자마자 차를 구입해버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 함부로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차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차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차가 꼭 필요한 직종도 많고,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차를 구입할 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차에 아무것도 없이, 내한테 뭐 주어진 것도 없고,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아무 계획 없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돈 관리가 안 되고 돈을 모으지 못한다. 난 여기에서 이제 핀트를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억측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댓글 쓰실 때도 신중하게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페트 폭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